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고서는 네. 얘기하려고 가져왔어요. 뭔데요? 주제가 임대차 3법에 관한 거거든요. 네, 예.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신고 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뭐랄까요?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약간 좀 어지러웠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정리가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되게 뿌듯해하는 게 그래서도 느껴지는 건 뭐죠? 네. 저도 그 느낌을 받는데. 네. 네. 그래서 이 소장님도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시는지 네,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임대차 사실 3법이 네. 지금 임대차 3법을 잘했다라고 자평하기에는 너무 부작용이 굉장히 컸다. 이 측면이 있고요. 네, 네, 네. 실제로 이 부작용이 뭐 그냥 부작용이 아니고 사실은 엄청난 부작용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네. 전세난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한 5년 동안에 오른 금액보다 네. 이 임대차 3법으로 오른 5개월 동안에 오른 전세가가 더 크다는 게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런 내용은 쏙 빠져 있고요. 네, 이런 그렇죠. 기사에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맞는데 네, 네. 이 법만 가지고 이 법 때문에만 올라간 거다 이게 아니고 이 제가 그 전에도 시행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 임대차 3법에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만 나온 결과는 아닌데 네. 어찌됐든 임대차 3법이라는 법이 시행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시기가 임대차 3법을 적용될 때 그때 시점이 뭐였냐면 이제 매매가가 먼저 폭등하고 나서 네. 이 매매가 상승에 기인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임대차 3법으로 이걸 막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이때 임대차 3법을 급하게 이제 적용한 거거든요. 이때 정말 뭐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국회 통과를 시키고 네네네. 정말 급하게 토론도 거의 별로 안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이제 한 70% 정도가 눌러앉고 네네네. 물론 이때 이제 70%는 혜택을 받죠. 네네. 이제 그 옛날 가격으로 네. 전세 계약을 맺었으니까. 5%만 오는.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30%가 시장에 나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폭등을 네네. 만들어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 기사로 봐서는 100채 중 8채 정도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해서 네. 안정은 했지만 그 나머지 20채로 네. 박근혜 정부의 그 전세난 시절에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폭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폭등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다음 2년이 걱정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좀 이제 1년 정도 이제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네. 이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던 사람들이 다음 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시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그 옛날 가격에서 네. 지금 폭등된 가격.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 가격이 4억 정도였다. 네. 지금 그러면 시세에는 뭐 최소한 7억 내지 네, 8억이 네, 네. 돼버렸거든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이 최소한 못 올라도 8억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6억 7억대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약간 하락하는 듯한 통계가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입었다라는 이 사람들은 결국엔 6억 7억대의 계약을 재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분들이 과연 혜택을 입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단기적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들만 홍보를 할 게 아니고 2년 뒤에 그 다음 2년 뒤에 정부가 할 역할이 뭐예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정부가 역할인데 단기적으로 잠깐 이 혜택 입은 사람들만 홍보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면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문득 든 생각은 네. 그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을 알기에 네. 지금 이렇게 서둘러 이런 기사를 내보낸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갑자기 시럽시럽 웃었어요. 네. 아, 예. 머리가 이제 너무 제가 장기를 보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또 보는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네요. 지금 정부는 참 국민들과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네네. 지금은 사실 그 자기가 잘했다라는 뉘앙스의 홍보를 할 게 아니고 네네. 좀 비판, 자아 비판에 가까운 그런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논란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임대차 3법, 네. 임대차 3법이 없어져야 될 네. 아니면 존치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다수가 혜택을 받긴 했지만 이 소수의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런 임대차 3법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는 말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차 3법 제도만 보면 저는 필요한 측면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제도만으로만 보면 네네. 필요한 거다. 사실은 전세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이 제도가 네. 정말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이미.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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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뭐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수요가 너무 선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상품인 거예요. 맞아요. 시장이 이걸 없애게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전세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의 제도가 아니고 네. 어차피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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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걸 인지한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네. 이거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다른 그냥 투자 상품 같으면 그냥 좀 외면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거를 안정화시키면 안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임대차 3법은 되게 필요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부작용이 꽤 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전에도 시행되기 전에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도는 필요하지만 네. 시행되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네. 항상 모든 제도가 네. 뭔가 분위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네. 이 제도의 정의 효과라고 하죠. 효과가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부의 효과, 반대 방향, 부작용이 커지느냐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악화된 상황에서 제도를 적용하면 선의 효과, 정의 효과보다 부의 효과가 훨씬 크게 돼요. 지금 그게 지금 임대차 3법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럼 이런 부작용들은 이 시행했던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거죠. 시행했던 시기가 올라가고 막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딱 적용되니까 그 사람 심리를 더욱 크게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임차인이 너무 불안한 입지에 있는 상황에서 적용돼 버리니까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임대차 3법은 어떤 시기에 딱 시행을 해야 좋은 사실은 걸까요?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용돼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맞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적용되어야 되냐? 전세가가 사실은 안정되었을 때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말로 듣기에도 네. 이 임대차 3법은 뭔가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법인데 네. 이미 안정돼 있어요. 그렇죠. 전세가가.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약간 시장을 생각이 좀 들어요. 제대로 안다면 안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악화될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데 네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안정된 상황에서 적용을 해야 네네. 이게 정의 효과, 시장을 더 안정시키는 효과로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더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투자할 사람들은 또 투자하고 이게 이제 별개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걸 정부 입장에서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정부는 어떤 그런 시장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그거에 대응을 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딱 한다고 하면 반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참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마나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이미 네. 임대차 3법은 적용이 됐어요. 네네네. 적용이 됐고 이제 부작용도 다 일어났습니다. 네.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부작용이 아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착각하면 앞으로도 이 부작용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작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여기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적응하면 이 시장에 맞는 어느 정도의 사이클 시장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안정화된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작용은 약간 시행착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시행착오가 겪으면서 시장은 적응하고 안정화 쪽으로 방향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현상, 요인은 전세는 파생상품, 매매의 파생상품이기 네. 때문에 매매가에 일단 영향을 받는 상품이라는 거죠.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따라 올라가고 매매가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전세가도 안정화로 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금 임대차 3법 적용 때의 부작용에 의한 폭등 상황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 입주 물량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막 폭등하는 상황은 당분간 지금은 어느 정도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가 그 전에 올랐잖아요. 네. 전세는 매매가에 후행해서 따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매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기 위해서 전세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여기에서 수요 공급이 어긋난 건 아닙니다. 네. 이미 수요 공급은 갭 투자 2017년 말쯤에 갭 투자에 활발하게 일어난 상황으로 인해서 전세의 수요 공급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의 효과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교란시키는 네. 수요 공급을 교란시키는 네, 행위요? 맞습니다. 임대차 이제 2+2죠. 네. 2년 만기가 되면 2년 더 이제 살 수 있는 계약 갱시 청구권이 이 적용되는 시점, 이 만기가 되는 이 시점에 네. 교란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교란 행위요? 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죠. 네. 내보내고 이제 자기가 실거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거나 네. 매매를 하는 이 행위, 이게 이제 교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원래대로 만약에 임차인이 내보내면 수요가 하나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 매물이 또 나오죠. 네. 공급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럼 1대1이거든요. 네. 그런데 교란 행위가 벌어지면 수요는 나와요. 네. 근데 이 물건은 잠겨 있습니다. 그쵸. 바로 나오면 안 되죠. 네. 임차인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이 매물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한두 물건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런 물건이 나온다면 네. 문제는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눌러앉은 사람들 70%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만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수요 공급이 딱 어긋나게 되면 영향이 완전히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교란 행위로 인해서 네. 또 전세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런 교란 행위가 네네.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실제로 임대인이 네. 임차인을 내보내고 네.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도로 네네. 분명히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세입자가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열람을 해서 네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네네네.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센터에 가서 열람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열람을 신청하면 네. 주민센터별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주민센터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쵸, 열람이 그쵸. 불가능합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어떤 정부센터 가면 또 열람이 가능해요. 이게 또 복불복이네요, 약간.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인가? 정부에서 지침이 각 주민센터로 다 일괄적으로 하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공고가 전국적으로 공고가 주민센터까지 다 내려가야 그래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게 네. 공고가 내려가야 네네. 이제 세입자들이 네. 열람이 가능한다. 그리고 열람이 가능해서 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맞추게 해야 세입자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 이걸 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적용은 부작용만 굉장히 커지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열람할 수 있게 좀 네네.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고. 임차인이 뭔가 좀 네. 권한을 좀 더 실어주면 이런 것도 네,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걸 막는 거는 그러니까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집주인이 네. 그냥 어쩔 수 없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그냥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 틈새가 있다라고 임대인들이 알게 되면 이걸 계속 시도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시도하면은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 지금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을 파는 행위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나오고 이 매물은 잠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임대 매물로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잖아요. 네. 임대 매물로 안 내놓고 파는 행위만 일단 하는데 파는 행위를 이 세입자한테 나는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매물로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약간 시간차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는 이걸 어떤 매물로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가장해서 네. 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그냥 합법화 시키든지 네. 그냥 인정을 해주면 내놓고 매물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제 방법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이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집주인 때문에 네. 자꾸 수요 공급이 어긋나게 되는 뭔가 상황이 그냥 딱 벌어진다. 확실하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된다 안 네네. 된다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편법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맞아요.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면 우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차단을 해야지. 네네. 이 정부는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만 열을 올리면 맞아. 이런 어떻게 여지만 할까? 남겨놓고 뭔가 발생하면 수습하는 게 바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전혀 없는 그런 정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네요, 네. 정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실거주를 가장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임대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행위를 자체를 할 수도 없고 네.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일단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보증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현금 여력이 있는 임대인과 네네. 현금 여력이 없는 임대인의 네. 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딱 내 돈 내고 딱 보낸 다음에 빈 집으로 오랜 기간 놔둬도 되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네네. 새로운 임차인이 맞을 때까지.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이 행위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임차인의 이 거주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불안하면 자꾸 빨리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이런 홍보 기사보다 이런 빨리 보완점들을 빨리 네. 광고에서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 편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네. 정말 나쁜 정부죠. 정말 진짜 이건 어떻게 얘기하기 힘든 겁니다. 이거는 네.
뭐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사실은 임대인은 좀 힘들게 하면서 서민을 위하는 제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기울어진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 이걸 알면서 안 하고 있으면 서민들을 위한다는 이 명분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빨리 이런 점을 알아서 네. 보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간은 그런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기사를 보고서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3법은 이미 이제 적용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굳이 이거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되면 나중에 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네. 주거 불안은 나중에 이 임대차 3법이 없어지더라도 더 가중화될 수 있거든요. 이미 적용된 거니까요. 또 네. 어떻게 뭐 번복할 수도 없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